K-팝은 무엇인가? 그리고 K-팝에 관해서 궁금하신 거, 음악에 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선공권 드리겠습니다. 공격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여쭙고 싶었던 게 이제 그 K-팝의 시작을 사실은 의례상투적으로 사람들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시작했다. 92년도에 난 아이돌 쇼크로 시작했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이 책에는 이제 스포일러인가요? 정보로 아무튼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어떤 그 위상에 대해서 조금 한국 사회에서 이제 논해질 때 과장됐다거나 혹은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다거나 그리고 이 책에서 더 강조되는 H.O.T라든가 하는 그런 혁신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주셔서 좀 심화해서 좀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K-팝의 기원을 어디로 할 거냐, 이런 거는 안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한 이유는 이 K-팝 산업이나 현상을 분석할 때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좋아하고 부르는 노래가 다 K-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네. K-팝은 국내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고 해외에서 먼저 유행하고 한 4년 후에 이제 한국에서 생긴 말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의도적인 기획과 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문화 상품이죠. 그 정의에 입각하면은 이제 H.O.T가 처음이고, 또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것도 H.O.T가 처음이죠. 그렇다고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 한국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이 작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K-팝이라는 용어 자체를 연구 분석에 필요한 정의에 입각할 때 이루어는 H.O.T라고 이제 봐지는 거죠. 그 최근에 그러면은 이제 과거를 한번 얘기해봤으니까 사실 에스파는 아까도 말했지만 저도 굉장히 주목하면서 또 이제 재밌게 흥미롭게 보고 있는 그룹인데,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그 SM 컬처 유니버스 프로젝트의 이제 일환에서 어찌 보면은 좀 상징적인 면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은 세계관 작업들이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이거는 세계관 활동과 그 설정과 그 다음에 활동을 거의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 세대 안에서도 이거 너무 모험적인 거 아니야라든가 이거는 뭐랄까 어색하다 내지는 뭐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비판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노래인 넥스트 레벨 같은 경우에는 곡과 퍼포먼스가 워낙 좋아서 그런 것은 이제 사실은 얘기가 되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 언제든지 뭐랄까 다시 나올 수 있는 비판일 것 같거든요. 실제로 엑소 같은 경우도 사실 세계관이 처음 본격적으로 좀 등장을 했을 때 엑소의 소위 말하는 까들이 그 세계관을 굉장히 조롱하고 그걸 완전히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아이템 그리고 혁신 요소가 과연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이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어떤 모험적인 하나의 뭐랄까 도박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궁금한 거는 실제 이제 이제 가장 K-팝에 가까운 세대가 바라보는 K-팝의 현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지, 이게 뭐 다만 뭐 좋은 걸로만 받아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MZ 세대가 갖는 생각은 어떤지 K-팝에 대해서. 일단은 주류적으로는 아무래도 약간 케이팝이 너무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된 거 아니냐는 그런 말이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2세대 아이돌과 3세대 아이돌을 비교하면서 제 또래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아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2세대는 전 국민적으로 다 알아줬고 노래도 이렇게 모두가 이제 불렀는데 3세대부터는 너무 오타쿠 시장이 돼가지고 대중성을 상실했는데, 이거는 이제 산업이나 시장에 있어서 뭐 파이는 커졌지만은 안 좋아진 거 아니냐는 그런 이제 인식이 아직도 이제 저희 세대에서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여전히 좀 뭐랄까, 그러니까 시장성, 팬덤 그리고 대중성 그 이 세 가지 어떤 기란 관계가 여전히 이제 질문으로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부정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게 온전히 부정적인 측면인지 모르겠지만 K-팝이 어떤 온라인 집단 행동에 기반한 저는 쌍방향 미디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급자가 이거를 제공을 해준다고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요자층에서 정말 열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광기라고 해도 될 법한 그런 에너지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그 어떤 미디어의 K-팝이라는 산업과 미디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또래에서도 K-팝에 어느 정도 비판적인 시선이 있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대체로는 이제 어떤 스타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떤 순위라든가 뭐 세계적 확산에 대해서도 어리둥절해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 대체 이걸 왜 듣는 거지 이러면서 그런 비판이 많잖아요. 노예 계약서부터 뭐 아이돌 그룹 폭사하고 그런 그 어려운 그 무명 시절에서의 그 교육 과정 이런 게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그 시선에 대해서는 어때 기성세대일수록 그게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시대는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제 또래에서 케이팝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그러니까 주로 이제 노동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계약 관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뭐랄까 이전에 비해서는 좀 문제의식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와 이제 아티스트의 관계보다도 아티스트와 팬덤의 관계 그리고 팬덤 사이의 관계 이런 게 좀 더 그 많이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슈라는 게 뭐 과거에는 이제 동방신기 계약 문제라든가 이런 게 큰 이슈였지만 지금은 야, 전에 어떤 멤버 하나가 뭐 학교 폭력을 했다더라 이런 게 사실은 큰 어떤 이슈가 되는 거고 그 와중에 루머가 양산이 돼가지고 그 팬덤의 어떤 그런 집단 민치에 의해서 아티스트가 심적인 피해를 보거나 혹은 실제로 그런 과거였던 게 잘 밝혀져가지고 활동에 지장이 막 생기거나 그런 식으로 좀 이슈의 어떤 그런 중점을 두는 부분이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질문 한번 또 요즘 이 세대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뭐 K-팝 말고도 뭐 K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특히 뭐 K 문화에 대해서 지금 가장 생각 많이 하고 있는 이슈는 뭐가 있어요? 뭐 전반적으로 저는 웹툰도 보고 웹소설도 보고 뭐 좀 다양하게 보는 편인데 아무래도 그 소비자 간의 갈등이 굉장히 이제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젠더 갈등이 이런 소비자 간에 네네 젠더 갈등이 이제 K-팝이라든가 그런 그걸 소비하는 층 사이에서도 굉장히 크게 벌어져가지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어떤 포인트에서 이 소비자들이 반발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울지를 예측하지 그걸로 이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뺏기는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좀 앞으로도 좀 주목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은 이 문화 매체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서로 싸우려 하고 갈등하려 할지가 이런 측면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의 문제이자 그 어떻게 발전된 양태죠. 뭐 어떤 다양성도 발전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그런 K 문화를 통해 그 미디어를 통해서 그 접점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현상을 보이는 거고. 그래서 그게 아마 극복해 나가겠죠. 네,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까? 이미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답을 향한 있겠죠. 경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보죠. 사회도 그런 통합의 답을 이제 찾아가지 않을까. 우리 저 임경묵 저자는 이 K-팝 이노베이션 책을 보시고 어떤 걸 느끼셨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좀 인문학도 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문화를 좀 많이 봤었는데 이 책에서는 좀 경영이라든가 공급자 측면에서의 어떤 혁신 요소들 그리고 혁신가와 그 MIS 이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인상을 받고 이런 것도 제가 만약에 또 글을 쓰거나 이제 할 때 많이 참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동안은 제가 말로는 뭐 공급자와 소비자의 쌍방향성을 강조했지만 제 스스로가 좀 소비자적인 면이 강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게 읽은 것 같아요. 보니까 모타운도 그렇고 뭐 앞에 10가지 문제도 9개나 맞췄다 그러고 저는 보니까 한 2개 맞출 것 같은데 9개나 맞췄다 그러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MIS 이론도 완전히 이해하고 있네요. 아주 훌륭한 학습자이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제가 결론 대신 한번 옮겨드려도 될까요? 이장우 교수는 K-팝의 25년 역사를 이렇게 평가한다. 계신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영미권 중심의 세계 음악 시장에서 아시아, 그것도 한국의 프로듀서들이 아이돌 생산 시스템을 꾸리고 아이돌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수익원을 다변화해 전 세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음악 공간으로 진출한 것은 한국 음악 산업의 도약을 넘어서서 세계 팝 음악 산업의 혁명이다. 이 말씀 자체에서 한국을 넘어서는 K-팝의 성공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추격하는 경제와 전략에 익숙했다. 하지만 이제는 앞서가야 생존할 수 있다. 그것이 거대한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선 K-팝 전략을 연구해야 할 이유가 아닐까. 그리고 저는 그 답을 K-팝 이노베이션 이 책에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운 것 같습니다.
독자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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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게 또 두 분의 토론을 함께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의 책들 중에서 또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신 K-POP 이노베이션 책이었고요. 두 분께서 시간 함께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여기 포항에 이렇게 우리 교수님께서 또 경북대학교 계시니까 대구에 있지만 여기까지 와주시고 우리 저자는 일부러 교수님 뵈러 서울에서 여기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밥 맛있었어요? 아 너무 맛있어서 참 예. 포항 맨날 올 것 같아서 걱정. 아유 자주 오십시오. 포항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의 서밋 북카페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포항 서밋 컨벤션에 정말 밤새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두 분 늘 건강하시고 좋은 연구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두 분 자주 만나 뵈시면 아주 좋은 연구 결과물들이 풍성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먼 길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재밌으셨습니까? 예. 이렇게 서평TV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우리 최고의 저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 서평TV와 즐겨보시죠.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